방화벽을 컨트롤 시스템의 백플레이트 안으로 직접 통합한다면 엔지니어에게 아주 유용할 것입니다. 얼마나 손쉬운지 제가 직접 보여드리죠. 여기 S7-1500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일부 MPIO와 보안 CP에 방화벽을 통합해 보겠습니다. 디스트리뷰티드 IO, ET200SP, 컴포트 패널까지 모든 것이 프로피넷 통신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여기 스위치도 있는데 이걸 직접 CPU에 연결하겠습니다. 나중에 이 실제 보안 CP를 통해 CPU에 실제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첫 번째 단계는 여기 메인 CPU로 와서 포커스를 주는 것입니다. 더블 클릭하고 속성으로 가서 아래 웹서버로 이동합니다. 여기 작게 활성화된 웹서버가 있군요. 이 상자를 클릭합니다. 작은 보안 경고창이 뜹니다. 위험을 감수할 것이라 문제 없습니다. OK를 클릭합니다. 어쨌든 HTTPS를 추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Permit Access Only with HTTPS를 클릭합니다. 다음에는 여기 사용자 관리를 사용해서 실제 사용자를 추가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암호 보호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름은 오퍼레이터의 약자인 OP로 하고 이 레벨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실제 웹서버를 통해 할 수 있는 모든 다른 잠재적인 것들을 노출시킵니다. 모두 클릭하고 제 자신이 관리자 권한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OK 클릭. 이제 이 시스템 운영자로서 관리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암호는 123으로 하죠. 한 번 더 123을 입력하고 엔터를 클릭합니다. 자, 이제 실제 CPU를 설정했습니다. 이 실제 CPU는 어떨까요? 여기 하드웨어 카탈로그에 포커스를 주겠습니다. 통신 모듈이 보이시죠? 아래로 내려가서 프로피넷, 이더넷이 보이고 그 아래 CPU가 있습니다. CPU에 포커스를 주고 프로젝트로 끌어다 놓기를 합니다. 더블 클릭한 다음 속성으로 갑니다. 이더넷 주소를 다른 서브넷에 저장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 192.168.2.1로 고칩니다. 또한 인터페이스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새 서브넷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클릭하면 자동으로 PNIE2에 상주하게 됩니다. 이제 스크롤바를 내려서 IPv6 프로토콜로 가서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도록 설정하려고 합니다. 이제 웹서버를 활성화시켜 보겠습니다. 메인 CPU에 포커스를 주고 다운로드 화살표 버튼을 클릭합니다. CPU가 돌아다니면서 현재 컨트롤 시스템의 IP 주소를 찾으려고 합니다. IP 주소를 찾으면 이 팝업 상자가 나타납니다. 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이걸 완전히 컴파일하고 구성이 완전하게 컴파일되고 나면 스톱5를 선택하고 로드를 클릭한 후 피니시합니다. 이제 통합 CP를 갖춘 완전한 기능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할 작업은 CPU를 빼고 대신 단순히 CP를 직접 연결하는 것입니다. 여기 CPU 연결이 있고 이제 실제 CP 직접 연결이 있습니다. 이제 이 방화벽을 통합해야 합니다. 프로젝트로 돌아와서 실제 CP를 더블 클릭하고 내려와서 시큐리티 프로퍼티즈로 갑니다. 소프트웨어에서 사용자 로그인을 실제로 생성합니다. 버튼을 클릭하고 어드민이라는 이름을 추가합니다. 암호는 8자이므로 12345678이라고 하고 암호를 한 번 더 반복합니다. 12345678. 엔터를 클릭합니다.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안으로 로그인하게 해줍니다. 좋습니다. 돌아가서 CP에 포커스를 줍니다. 아래로 내려와 시큐리티로 가면 Activating Security Features라고 불리는 작은 체크박스가 나옵니다. 여기에 체크하고 잠깐 동안 업데이트를 해주고 잠재적인 방화벽 옵션을 불러옵니다. 이제 방화벽 옵션을 불러왔습니다. 방화벽으로 내려가서 Activate Firewall 버튼을 클릭합니다. 상자에 체크하고 S7 프로토콜을 허용해주고 HTTPS와 Security Diagnostics도 허용해줍니다. 이제 돌아가서 어드밴스드 모드를 활성화합니다. 작은 팝업 상자가 나오면 Yes를 클릭해줍니다. 이제 실제로 규칙들을 볼 수 있습니다. 3가지 규칙이 있는데 여기서는 S7 연결이 보입니다. 이제 사용 중인 실제 PC의 소스 IP 어드레스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IP 주소는 192.168.2.100이고요. 진단용으로 같은 주소를 입력해줍니다. 192.168.2.100. 됐습니다. 새 규칙도 추가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Add New하고 더블 클릭한 다음 드롭하고 스크롤을 이동해서 로그인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 실제 CPU로 가는 S7 연결에 액세스하고자 했던 다른 틀린 IP 주소가 보입니다. 이제 실제 CP에 포커스를 주고 마우스 우클릭해서 다운로드 투 디바이스를 선택하고 하드웨어 컨피규레이션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돌아다니면서 이 실제 CP와 IP 주소를 탐색합니다.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연결을 PNIE1에서 다른 서브넷인 PNIE2로 변경합니다. 바꿔보죠. 나가서 탐색을 수행하고 이제 CP를 찾습니다. 찾았군요. 로드를 클릭하고 구성을 컴파일합니다. 로드를 다시 클릭하고 이제 실제로 구성을 로딩하게 됩니다. PC는 실제로 스탑 모드가 됩니다. 끝나면 피니시를 클릭합니다. 자, 이제 이 컨트롤 시스템의 백플레이트에서 완전한 통합 방화벽을 갖추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작동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여기 PC로 돌아와서 IP 주소를 바꿔보겠습니다. 이 네트워크 카드의 속성으로 갑니다. 방화벽 규칙에 따른 올바른 IP 주소는 192.168.2.100입니다. 이제 105로 바꿔보겠습니다. OK를 누르고 이것을 허용합니다. 이제 실제로 브라우저를 띄우고 방화벽을 통해 웹서버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CP의 IP 주소를 선택하면 방화벽을 통해 이 웹서버로 직접 액세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에서 S7 연결은 어떨까요? CPU에 포커스를 주고 고 온라인을 클릭합니다. 나가서 방화벽을 통해 물리적으로 IP 주소를 탐색합니다. 틀린 IP 주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 CPU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돌아가서 이 PC에 연결된 정확한 IP 주소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다시 100으로 돌아갑니다. OK를 클릭합니다. 소프트웨어로 돌아가 CPU에 포커스를 주고 고 온라인을 클릭합니다.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 소프트웨어 상단의 오렌지 막대와 실제 하드웨어 카드 자체에 작은 체크 표시가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CPU에 포커스를 주고 마우스 우클릭해서 온라인 앤 다이어그노스틱스로 갑니다. 나가서 CP 자체용 실제 진단 주소를 찾습니다. 시큐리티로 가고 패킷 필터 로그로 가서 클릭합니다. 이제 다른 대화 상자가 나타나고 어떤 잠재적 IP 주소가 CPU에 액세스를 시도했는지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스탑 리딩 버튼이 보이죠? 클릭해 줍니다. 돌아다니면서 파일을 읽는 거죠. 이제 실제 CPU에 액세스하기 위해 사용하려고 했던 잘못된 105 웹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엔지니어링의 효율성이죠.